여름철에 보면요. 아스팔트 정말 뜨겁죠. 그래서 막 아스팔트가 거의 휘어지다시피 하는 모습, 구불구불 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그게 또 많이 패입니다. 또 땅 꺼짐, 싱크홀 현상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죠. 해서 이제는 발밑의 안전까지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땅속의 사고를 미리 파악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전문 직업도 있습니다. 지질, 지반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가 만나고 온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질 지반 전문가, 그러니까 도시의 안전 보안관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조금 건가요? 어렵죠. 예, 네. 땅속을.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좀 어려웠는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하수도를 땅 아래 이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지반, 즉 이 땅 속이 건강한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땅속이 건강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토목 설계나 지반 그리고 이제 지하수 조사를 하는 분들을 지질 지반 전문가라고 부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건물을 올리는 공사 현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구역의 공사 현장에 지반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층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겠다. 아니면 뭐 5층 이상의 건물은 지반 특성상 못 올릴 것 같다. 버티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토목 조사를 하는데 이런 일을 이제 지질 지반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네네.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원인은 뭐고 어떻게 좀 그 대응을 해야 될지 조사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싱크홀의 원인도 찾아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도 조언을 해주시고요. 네. 근데 그 땅속의 건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땅속이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이거 뭐 청진기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거 조사하게 되나요? 보통 이제 싱크홀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우선 이제 관할 지자체에서 먼저 이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야 네. 조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할 지자체에서 지하 안전 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이 업체에 먼저 그 해당 지역에서 지반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땅을 뚫는 시추 조사를 통해서 지층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뭐 안반은 얼마 그리고 흙은 얼마라는 걸 이제 구분을 하게 지층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땅이 안전한지는 지층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 지층이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흙과 안반의 높이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처럼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이 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내시경처럼 땅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시추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 파악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뭔가 좀 주파수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첨단 장비들을 다 동원을 해서 마치 땅속을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하는 거네요. 내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까? 그 집안을 조사할 때? 우선 이제 안정성을 확인한 뒤에는 여러 조사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가설계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이 가설계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예를 들어 뭐 치마나 압력 그리고 싱크홀이 발생할지에 대한 유무를 분석한 뒤에 이 분석한 자료를 국토관리청이라는 곳에 검토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국토관리청에서 적합 그리고 또 이제 보안 뭐 이런 판정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 관리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안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전율이 기준보다 좀 낮아야 통과가 되는데 기준치보다 좀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강을 하겠다라는 대책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중에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게 또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까 모든 절차에는 이 지자체나 전문기관의 허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냥 단순히 여기에 우리 뭘 개발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올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땅속까지 맞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고 약간 좀 걱정되는 측면이 나왔다면 어떻게 보강하겠다라는 대책도 세워서 이걸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지자체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도로나 지방 관련 민원이 이제 접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담당 공무원이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 갑자기 도로나 아니면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이걸 이제 보신 분들은 이게 주변의 공사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요. 그렇죠. 이제 공사 때문에 이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자기 좀 노후화가 돼서 도로가 이제 좀 갈라지는 현상이나 아니면 아하. 건물이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아하. 이 경우에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무조건 담당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도 잘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런 위험 시설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이게 지자체로 바로 가죠. 그렇죠. 와, 근데 이걸 우리가 주변에서 파악을 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네요. 사실 신고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한 번 하다 보면 또 습관이 돼서 이 문제점을 또 파악해서 시민들이 좀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고에는 징조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그걸 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간파하고 알려드리고 사고 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집중호우 내리고 나면 땅 많이 파이지 않습니까? 네. 도로도 많이 손상되고 현장에서 이런 전문가분들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업종이 수요는 갈수록 늡니다. 이 싱크홀 발생률도 많고 이제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도 좀 잦다 보니까 도로나 건물에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수요는 많지만 이 공급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지질 지반 조사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현장에 투입될 이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시급하다라는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이 길로 들어선 이후에 작게라도 보통 이제 뭐 다른 업종들은 창업도 하곤 하는데 네네. 이 전문 업체를 차리려고 하면 보통 이제 GPR 탐사기라고 하는데 이런 전문 장비나 시추기 같은 가격이 억대라서 이 창업을 하기에도 장벽이 꽤나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가 억 단위로 간다.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갖추고 있어야 수주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아주 그렇죠. 기본인 거네요.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좀 있기는 있네요. 근데 이게 지질, 땅속을 연구하는 거다 보니까 전문 지식, 자격증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중요했는데요. 예. 대학에서 지질학이나 지질공학을 전공을 해야 이 현장에서 이제 취업 말 그대로 취업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구조였고 네. 제가 취재한 분도 이제 지질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지질학은 뭐 암석, 지반, 지하수 그리고 GPR 탐사기 같은 물리 탐사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배우더라도 네네. 취업을 하고 나서라도 이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 그리고 이제 그 한국건설 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하는 토질 그리고 지질 기사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뿐만 아니라 전공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두루두루 가져야 하는 거네요. 연봉이나 보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이 굉장히 시급하고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는 근데 많다고 말씀해 주고. 그렇죠. 이제 그럼 연봉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전공도 해야 되고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현장 경험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지반 조사나 뭐 지하 탐사 관련한 용역비가 건당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발주하는 쪽에서 주는 돈 자체가 좀 낮다 좀 보니까 낮죠. 그걸 이제 전문 업체에서 받아서 전문가들에게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 조사가 많지가 않으면 그만큼 이제 연봉이 좀 작아지는 아이고야. 뭐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은데 의외로 이 발주처의 예산이 낮기 때문에 연봉도 높을 수가 없는. 그렇죠. 연봉은 좀 낮은데 이제 현장 일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다라는 인식이 좀 그러네요. 있습니다. 또 날 더울 때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은 되게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가는 현장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도심 속인데 일반 시민들도 오가면서 이제 마주치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시민분들이 오셔서 우리 물이 잘 안 나온다. 이거 언제쯤 고치냐 이런 민원도 좀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요즘같이 더운 날에 수박을 한 통 사서 들고 오시거나 아니면 고생한다고.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서 오셔서 아이고 고생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시기도 한답니다. 우리의 몸도 잘 진단을 해야 하듯이 땅속도 잘 진단하고
어떤 걸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도 잘 또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은 지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